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센서니까 최동일 원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블로그를 하나 썼는데 그 두 줄 따기 수술을 하지 말라고, 두 줄 따기 수술은 하면 안 되는 수술인가? 이런 제목에 대해서 한번 블로그를 썼습니다. 최근에 그 환자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뭐 다른 병원 선생님이 두 줄 따기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줄 따기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썼던 내용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두 줄 따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꺼풀이 높은 경우에 쌍꺼풀을 낮출 때 기존의 쌍꺼풀이 위에 있었으면 요 밑에다 라인을 잡고 요 사이를 잘라주는 게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 때는 피부 여유분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잘라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제일 좋은 베스트 방법인데, 실제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그 20대 때 만약에 쌍꺼풀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처졌어. 여기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은 그때 돼서 이제 여기 라인을, 밑에다가 라인을 잡고 여기를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보통 이제 한 20, 30년 지나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기존의 흉터를 그냥 풀고서 밑에다가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흉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밑에다 라인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이전에 제가 2016년도에 학회에서 한번 발표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발표했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게 그게 두 줄 따기라는 건데, 근데 이걸 두 줄 따기 수술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는 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길래,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 흉터를 포함해서 흉 조직 잘라내고 라인을 낮추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잘라내고 건강한 조직 가지고서 쌍꺼풀을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그리고 흉터도 한 줄로 남고 그 정도 약하게 하면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라인을 낮추기에 피부 여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를 피부를 잘라내면은 이건 진짜 피부가 부족해져가지고 재수술이 안 되는 극한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 수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두 줄 따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수술 아닌가요? 뭐 아니면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피부가 이미 없어지면 더 이상 뭐 안 되는 거죠, 수술이. 그나마 두 줄 따기를 해서 만약에 그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재수술 할 수는 있지만 피부가 있으니까 여전히 흉터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피부를 다 잘라내버리면 이제 재수술도 안 되고 완전 극한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두 줄 따기 같은 경우는 눈성형에 통달할 사람 정도로 굉장히 숙달된 성형외과 전문의여야지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꼭 전문의한테 수술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제대로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겹주름이 심하게 발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바로 이제 조기 교정하든지 아니면 대비를 못하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수술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숙달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분이 두 줄 따기를 못하니까는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또 다른 두 줄 따기 실패했는데 조기 재교정을 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타병원에서 이러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쌍꺼풀이 풀리지도 않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시, 여기 보면 요게 절개했던 거고 요 자국이 옛날 흉터인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고 겹주름이 생기는 거죠. 일로 접히지가 않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제주 따기가 실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위에 안 접히죠.
처음에 이렇게 눈이 안 감기는 거는 마취가 돼서 눈이 안 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밥 뽑을 때 기존 흉터가 없어졌죠. 기존 흉터로 안 잡히고 밑에서 잡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흉터도 많이 좋아지고 옛날용으로 안 잡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옛날 그 절개 흉터고 여기에 두 줄따기 했던 자국입니다. 옛날 아까 전에 처음에 이분이 오셨을 때는 여기서 쌍꺼풀이 이렇게 잡혔었죠.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고 이제 밑에서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어야지 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또 하나 또 얘기 말씀드릴 게 두 줄 따기라면 흉터가 두 줄 생기고 단차가 생긴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수술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단차가 생겼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고 또 이게 고정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겹주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니까 여기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라인을 낮출 때 피부가 덮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쌍꺼풀 라인을 좀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보시면 남자인데 이렇게 하면 평평하죠. 근데 눈을 뜨면은 이렇게 쌍꺼풀이 있었는데 들어갔잖아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접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요거를 단차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단차가 아니라 이 남자는 쌍꺼풀이 속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쌍꺼풀 있지만 이렇게 하면 덮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눈 감았을 때가 그런 식으로 단차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첫 수술인 환자의 케이스인데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보이다가도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펴지는데 그거 말고 나중에 돼도 그렇게 되는 거는 요 장면 아까 그 동영상에 있는 장면이죠. 그 피부가 덮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게 흉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게 라인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발생하는 거고 이제 특히 첫 수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속쌍꺼풀 만드는 수술에서는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연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지면은 라인 위로 처진 피부가 생겨서 단차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증이 아니라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비전문이라든가 비전문가가 봤을 때 아이고 두 줄 따기에서 단차 생겼다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성형외과 전문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찰할 때 환자 상태를 먼저 보는데 당연히 피부 여유분 있으면 흉터 쪽을 자르는 게 원칙이죠. 근데 피부 여유분이 없을 때는 두 줄 따기라는 걸 먼저 하고 수술 중간에 이제 피부가 남으면 잘라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대신 잘라낼 때는 이제 환자한테 미리 말씀을 하고서 자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피부가 부족한데 억지로 잘랐을 때는 일단 대재앙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피부가 부족한 상태 이게 당겨진 상태로 고정돼서 이렇게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낮은 고정으로 바꿔서 하면 라인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게 케이스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라인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조금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다시 절개선을 해서 그냥 고정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이것도 맞는 얘기는 한데 많이 낮아지지도 않고 이거는 오히려 수술은 더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약하자면 이게 환자분들도 이제 다른 비전문가한테 이런 수술 하지 말라고 들었다. 그럼 먼저 의심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에서 두 줄 따기 후에 흉터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심하지 않고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흉터가 심해졌다는 등 이게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흉터가 좋으면은 두 줄 따기도 흉터는 좋아요. 근데 기존 흉터가 안 좋은 사람이 두 줄 따기면 흉터가 안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나 두 줄 따기 했다가 흉터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문가인 사람에서 이제 그 성형외과 전문이 아니신 분이라든가 이제 비전문가가 이런 두 줄 따기 같은 고단도 수술을 못하니까 이 수술을 험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다 괜찮은 수술이고 그랬으면은 본인도 이렇게 잘하고 겹지름도 안 생기게 부작용 안 생기게 하면서 흉터도 좀 덜 남게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이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뭐 환자 위하는 척하면서 이거 뭐 마지막 단계 수술이다 막 이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피부 부족한데 피부 자르는 거는 더 진짜 마지막 단계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재수술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기가 수술이 잘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만족한다 이 정도로 끝나거나 간단히 후기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런 분들 말고 대부분 이제 수술이 뭐 개인적으로 불만족했거나 아니면 잘 됐는데도 뭐 특정 믿음으로 인해서 뭐 인터넷에 막 글 쓰는 사람들이 뭐 잘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찮은 수술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수술인 양 오해가 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줄 따기를 하면서 지방 이식이나 눈매 교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필수 요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줄 따기 하면서 이 두 가지 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에 한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수는 아니니까 환자분이 오셔서 이거 두 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뭐 쌍꺼풀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피부를 절제해도 큰일 나고요. 이 기존 절개선에서 모양을 내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뭐 고정 풀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죠. 두줄 따기란 수술이 뭐 100% 좋을 수는 없죠, 물론. 그러니까 환자 케이스마다 본인한테 맞는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 대신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수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니까 많이 해보시고 그 전문가에게 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겹주름도 발생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블로그 여기 주소 있죠, 이렇게 주소 보셔서 많이 글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